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북자키입니다. 53년 동안 쓴 엄마의 일기, 어머니의 불 1회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엄마의 일기는 1962년부터 53년 동안 민혜 작가의 어머니가 쓴 일기입니다. 민혜 작가는 수필지 떠난 그대 서랍을 열고 저자입니다. 53년 일기를 엮은 책은 어머니의 불입니다. 어머니의 불은 우수도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62년 1월 1일 1962년에 새해는 밝아왔다. 남편이 집 나간 지도 어언간 석 달, 슬픔과 근심을 해결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는 아침, 막동이로 태어난 여리는 아침 밥상을 쳐다보더니 엄마, 오늘은 떡국 먹는 날인데 하며 떡국 달라고 졸랐다. 나는 슬픔과 근심을 가슴에 서려두고 웃는 낯으로 애들을 마음으로라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는데 나에게 돈 주고 사달라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여리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영진이네 개가 떡국 먹는 것을 보고 부러운 듯 달려와 울었다. 엄마, 영진네 개는 떡국을 많이 먹어 하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큰애들 보고 여리만 떡국 한 그릇 사주자고 말하고 데리고 나와서 사 먹이었다. 자비하신 성모님, 진정으로 원하오니 고통은 거두어 주소서. 아멘. 집안은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아버지마저 자취를 감춰버렸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빚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고통의 충분 조건이 될 판에 아버지는 내연의 여인과 행적을 감춰버렸다. 당장 먹을 양식 구할 일조차도 암담하였다. 불안, 공포, 분노라는 삶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엄마와 우리를 덮쳐왔다. 첫 장의 첫날 일기는 엄마가 쓰신 대로 옮겨보았다. 1962년 1월 9일 꿈에도 보기 싫은 박씨 부인이 왔다. 우리 네 식구는 또 기가 죽어 숨도 크게 못 쉬고 쥐죽은 듯 조용하다. 이윽고 박씨 부인은 욕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년아, 돈 내놔. 너는 사기꾼 계집이야. 나 짝은 꽹과리짝 같은 년이 왜 말이 없어. 당장 돈 내놔 이년아. 내 머리는 무슨 쇠망치로 얻어맞으냐. 정신이 아찔하였다. 애들 삼남매는 덜덜 떨며 울었다. 진이는 엄마, 우리 네 식구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해요. 죄 지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징역 가면 되는데 하며 울었다. 빨리 신문에 광고하여 아버지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며 진이는 운다. 그러나 남편이 밉고 또 밉지만 감옥엔 보내고 싶지 않다.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애정인지 모른다. 나를 무척 아껴준 사람은 남편 한 분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적 방탕이다. 이 방탕을 고치기 위해 나는 온갖 고생을 참아야 한다. 빚진 죄인 신세지만 박씨 부인은 정말 우리에게 가혹했다. 짝배 입은 양장 차림, 메마르고 가무잡잡한 피부, 턱은 뾰족했다. 혼자 오는 적은 드물고 자기 여동생을 자주 대동하고 왔다. 그녀는 집안을 뒤져 뭐든 가져갔는데 하다못해 언니가 학교 수혜 숙제로 뜨고 있던 녹두 빗 장갑 털실 뭉치까지 가져가려 하였다. 하루는 엄마가 없는 사이에 찾아와 두어 대밥 남은 쌀자루를 집어가려 하기에 내가 빼앗았더니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긴 손톱으로 내 손등을 핥히며 기어이 가져갔던 여인이다. 그녀만 오면 공포로 얼어붙었다. 내 하이히 소리를 내면서 나타났다. 또각또각또각 나무 복도를 지나올 때 들려오는 그 소리에 우리의 심장도 두근두근 뛰었다. 훗날 그녀가 생각날 때면 나는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 배우를 보는 것만큼이나 어이없고 비현실적 느낌으로 와닿곤 했다. 이후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1962년 1월 17일 두 번이나 소환장이 나왔다. 어쩔 수 없어서 김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중부서에 가보라는 말과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었다. 나에게 돈벌이 할 때가 생겼다는 말이었다. 생전 처음 기쁜 소식이었다. 어찌나 반갑던지 무슨 일이든 돈만 준다면 해보겠다고 하였다. 어두웠던 내 마음속에 불이라도 켜준 것처럼 기뻤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 돈이다. 숙의 입학금도 못 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남편은 참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근심도 걱정도 이렇다 할 편지도 없으니 야속하다. 죽고만 싶다. 진이, 숙이, 여리, 내 식구가 한 자리에서 고요히 저 세상으로 갈까. 진이, 숙이, 여리 다 귀엽다. 하나라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살아도 똑같이 죽어도 똑같이 나와 한 몸으로 한 덩어리로 살련다. 라디오에서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음악이 들려온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참 신성 같은 멜로디. 아침부터 마음이 우울하다. 오늘은 열이 생일인데 아침 밥상에 별식은 없고 김치와 비지찌개였다. 열이는 눈물을 줄줄 쏟는다. 말은 없다.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렸건만 먹을 것은 없다는 눈치. 어미로서 마음 괴로워. 미안해. 여기서 빚이란 불린 콩을 갈아 만든 게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난 찌꺼기, 즉 콩껍질과 수분이 대부분인 빚이다. 구황식품으로 쓰이고 집짐승들에게도 먹였다. 섬유질이 대부분인 이 비지는 배를 채우기에도 좋고 담백하여 질리질 않는 장점이 있었으나 값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듯 먹어도 허기가 사라지지 않던 음식이었다. 1962년 1월 18일 이 공상 저 공상으로 한밤을 억지로 새우니 몸이 찌푸드둥하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고 떠드는 말을 예사로 들었는데 내가 이 꼴이 되니 참 기가 막힌다. 나는 답답하면 입으로 부르짖는다. 예수 마리아여, 죄인을 도우시고 구하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 기적을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내일은 수기 입학금 마감날이다. 공장에 돈도 12만원 대기로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 다급하다. 우선 형부한테 부탁하기로 했다. 안 나오는 말을 억지로 부탁하였더니 승낙하였다. 그러나 공장에 약속한 게 큰일이다. 공장에 돈을 댈 수만 있다면 우선 식생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상은 컸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나의 인생에 변화가 생길까. 학문 덩어리인 진이 수기 열이 마음껏 공부시켜야지. 사람은 역시 배워야 해. 나의 남편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배운 게 없어서 그 꼴이야. 내가 남자라면 이중생활로 아내를 고생시키진 않아. 남자는 모두 도둑놈, 엉큼하고 흉측한 놈. 1962년 1월 22일 골이 몹시 아프다. 밤을 새운 탓이겠지. 조반을 조금 먹고 공장으로 나갔다. 벌써 2소치나 삶아 놓았다. 미안하다. 주인 댁은 나를 쓱쓱 훑어본다.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쇠갈고리로 솥을 젓기 시작하였다. 몹시 힘이 든다. 돈벌이란 과연 어렵구나. 동지섣달에 땀을 흘리니 두말할 여지가 없다. 나는 바람을 일으키는 풍구를 돌리기 시작했다. 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힘이 드는지 숨이 탁탁 막히고 온몸에는 땀이 흠뻑 속내의가 젖었다. 기를 쓰고 돌리는데 주인댁이 더 빨리 돌리세요. 그러면 끓지 않아야 한다. 나는 기운은 없고 악을 써서 돌리는데 얼굴에서 너무도 땀이 많이 흘러 창피하다. 얼굴을 남이 보이지 않는 대로 돌리고 풍구 바퀴를 돌리는데 소나기 살점이 바퀴 새에 끼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 피가 벌겋게 나온다. 아픈 맘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부끄럽게 하니 없었다. 피나는 곳을 재빨리 감추고 아픔을 꾹 참았다. 몸이 몹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나는 그 핏방울이 얼마나 아깝던지 눈물이 또 나온다.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살자 하니 고생이다 라는 말이 나를 두고 한 말 같았다. 천당, 연호, 지옥. 나는 장차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세속 파란이 많았던 나는 죽으면 더 이상 고생을 면하고 싶다. 천당은 낙원 세계라고 하는데 과연 나도 낙원에 갈 것인가. 만일 갈 수 있다면 우리 5 식구 똑같이 가고프다. 엄마는 힘든 일상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지만 비슷한 내용이라 건너뛰기로 한다. 지금까지 53년 동안 쓴 엄마의 일기, 어머니의 불 1회였습니다.